안녕하세요. 자동차 모드고 카멘 김선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도 많이 달아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라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LPI든 가끔 신차에서도 발생하지만 노후 차량에서 아주 많이 발생하는 바로 그 문제. 소모품을 아무리 잘 교환을 해도 차를 아무리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도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문제. 엔진오일 누유. 엔진오일 누유는 정말 고질병인 것 같아요. 고질병. 어떤 차든지 누유가 다 있습니다. 제가 정비 생활을 하면서 오일 누유가 없는 차량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바닥에 뚝뚝뚝뚝 떨어진 차량들이 있고 또 미세하게 아주 조금씩 누유가 발생하는 차량들도 있고 어느 부위에 따라서 수리비도 천차만별이죠. 대부분의 오일 누유는 비슷한 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사고로 인한 부품의 파손으로 오일 누유가 되는 그런 문제는 빼고요. 또는 작업자의 실수로 인한 오일 누유도 빼겠습니다. 확률적으로 매우 낮죠. 차량에 들어가는 액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엔진 오일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오일 누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헤드커버 가스켓 같아요. 헤드커버가 파손이 됐다면 오일 누유가 많이 발생을 하고 헤드커버의 가스켓이 오래돼서 아주 노후화돼서 경화돼서 그 틈새로 조금씩 오일 누유가 발생을 합니다. 솔직히 그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대로 방치를 하면 안 되겠죠. 헤드커버 가스켓은 아주 작은 비용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물론 엔진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기통의 경우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합니다. 헤드커버 가스켓의 경우 오일 누유가 보인다면 미연에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금씩 번지다 보면은 주위 부품들을 다 오염을 시키고 또 점점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헤드커버 가스켓의 문제인지 헤드 가스켓의 문제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오염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로 두 번째로 엔진오일 누유가 많은 부분은 프론트 케이스 또는 타이밍 체인 커버라고도 하죠. 그 부분에서도 오일 누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오일 누유 또한 브랜드에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그쪽에서 꼭 누유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국산차든 수입차든 그 특정 부위만 분명히 실링을 약하게 한 것도 아닐 텐데 참 이상한 점입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한번 새기 시작하면 오염은 금방 발생을 합니다. 그쪽에서는 구동벨트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일류가 심해지다 보면 댐퍼 분리 또는 벨트도 오염시킬 수가 있고 가까운 곳에 발전기가 있다면 발전기에도 오일이 침투가 돼서 발전기도 손상시킬 수가 있고 장시간 방치하게 되면 다른 부품들을 충분히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엔진 형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작업 난이도는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닙니다. 탈거를 해야 될 게 무척 많죠. 프론트 케이스의 경우 엔진오일 누유 작업을 할 때 꼭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됩니다. 세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로 실링 작업만 할 경우 이게 수리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참 애매모호하죠. 그리고 함께 꼭 작업하셔야 될 것들이 프론트 케이스 하단부에 보면 오일실이 들어갑니다. 이 동그란 오일실이 들어가는데 이 오일실도 꼭 함께 교환해 주세요. 물론 작업을 하시는 정비사님들께서 말씀하시겠지만 함께 교환하시는 것을 꼭 추천합니다. 그거 정말 얼마 안 하거든요. 1,000원? 2,000원? 3,000원? 그것 때문에 나중에 또 오일 누유가 발생하면 또 다른 지출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이 뒷부분은 선택사항인데 프론트 케이스를 탈거를 하면 타이밍 체인이 다 보이죠. 만약에 차량이 노후화됐고 한 20만 킬로가 넘어왔다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함께 교환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고객님의 선택사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만 킬로가 넘었을 때 타이밍 체인을 교환하고 또 텐션을 교환하면 엔진 소음이 무언가 좀 부드러워진 느낌? 대표적으로 세 번째로 오일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엔진과 트랜스미션 사이를 열어보면 엔진 쪽에 동그란 오일실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서도 생각보다 오일류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오래된 차량은 꼭 그쪽에서 오일류가 조금씩은 발생하는 것 같아요. 특정 차량의 경우 그 부품이 잘못돼서 오일류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 오일실이 쏙 빠져서 오일류가 막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건들을 제외하고는 미세한 오일류는 그쪽에서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 정말 얼마 안 되는 금액에 그 부품을 교환을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작업 난이도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큽니다. 미션을 탈거해야 되겠죠. 영상에서나 또 그림에서는 금방 빠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차에서 트랜스미션을 탈거를 한다는 것은 많은 부품을 탈거를 해야 되고 또 작업 난이도가 무척 큰 편입니다. 작업 난이도가 크고 또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로 인한 기술료도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 오일실 교환할 때 정비사님 저로서는 조금 고민에 빠집니다. 도대체 얼마를 고객님께 청구를 해야 될까? 정말 금액이 얼마 안 하는데 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3시간 안쪽에서 끝나는 차량도 있고 또 아주 작업 난이도가 높은 차량의 경우 그 부품 하나를 교환하기 위해서 거의 하루 이상 꼬박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작업자도 위험성도 있고요. 예전 저희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트랜스미션 작업을 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터진 경우도 있었고, 또 손가락, 또 팔을 다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또 네 번째로 오일 누이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바로 엔진오일 팬. 오일팬 사이에서도 게스킷이 장착이 되어 있죠. 그 부분에서도 오일 누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신차의 경우에도 그쪽에서 오일 누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엔진오일 교환하신다면 항상 오일 교환하실 때 엔진오일 팬 쪽을 유심하게 보시는 습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깜빡하고 그냥 지나가면 보증 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엔진오일 팬도 탈거를 했을 때 접촉면이 깨끗하게 세척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액상으로 된 실리콘 게스킷을 사용한다면 제품의 품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주 저렴한 실리콘을 사용한다면 장착 후에 또 누이가 금방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오일 누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 바로 엔진오일 팬에 장착된 드레인 플러그. 드레인 플러그에서 오일 누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오래된 차량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드레인 플러그에 나사산이 마모가 됐다거나 또는 드레인 플러그에 껴지는 와샤가 있는데 그 와샤를 교환을 너무너무 안 해서 드레인 플러그를 장착했는데도 오일 누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레인 플러그 하나에 1,000원? 또 와샤는 당연히 더 저렴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오일 교환할 때는 항상 꼭 함께 교환을 합니다. 나사산이 망가졌다면 오일팬을 교환하거나 아니면 망가진 나사산을 다시 살려놓거나, 마지막으로 정말 오일 누이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바로 그 부분에서 엔진오일 누이가 된다면 그 고객님께 말씀드리기도 저도 걱정이 돼요.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바로 엔진 헤드 게스킷. 엔진 헤드 게스킷 쪽에서 오일 누이가 발생한다면 작업이 정말 어마어마해집니다. 아주 작은 배기량의 엔진도 작업 시간이 많이 걸리고, 큰 배기량일수록 작업 시간이 더더욱 많이 걸리겠죠. 작업 난이도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숙련된 정비사분들도 작업이 무척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엔진 불록만 빼놓고 전부 다 탈거를 해야 돼요. 대부분 다 탈거를 해야 돼요. 그 얼마 안 되는 게스킷을 교환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심장을 반 가까이 분리를 해야 됩니다. 정말 망가지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벨로비도 그쪽에서 오일 누이가 발생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LPI든 수입차든 국산차든 아주 대표적으로 오일 누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특정 부품이 파손됐거나 장착을 잘못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아주 많은 부분 이쪽에서 오일 누이가 발생을 합니다. 오일 누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확률적으로 높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비업소에 방문하셔서 무언가 수리를 하신다면 혹시라도 내 차에 오일 누이가 있는지 없는지 유심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저는 차에서 무언가 누유 또는 누수가 되고 있다면은 계속 찝찝해요.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확률적으로 오일 누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이런 곳이 있고, 정비업소에 방문했을 때 오일 누이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위치가 어느 부분인지를 알고 계시다면 정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이해가 훨씬 더 빠르게 다가오겠죠. 특정 부분들은 작업 난이도가 아주 매우 높기 때문에 정비사님들의 노고도 조금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아주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카멘 패밀리들의 즐겁고 재미있는 정비숍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머지않아 저희 샵에 방치된 K5 새로운 심장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됐어요.